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창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50분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죠? 네, 모르실 거예요. 이거 되겠죠? 넘어가겠죠? 잠깐만요. 넘어갑니다. 뭐 티처스에 나왔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이게 더 유명했습니다. 뭐 요거 시즌 1에서 하여튼 방금 이게 저 네, 네, 최고. 이건 두 번째 아이였던 거고, 그리고 시즌 2에도 제가 좀 독하게 좀 말해서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 보시면 돼요. 요거 시즌 2에서 하여튼 요즘에 요거 때문에 좀 바쁘게 지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티처스에 나왔다고 하면 조금 먹혀주시더라고요.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죠? 다들 중학교. 그럼 다들 고등학교는 이제 한 다다음 주 되면 이제 원서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등학교는 다들 결정은 다 하셨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들 일반고로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나 외국 국제고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뭐 손은 드시지 마시고 그냥 살짝 윙크만 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로 네, 외국 국제고 뭐 사실 이거 바뀌는 어떤 대입 정책과 교육 과정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국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과라고 한다면 외국 국제고로 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과라고 한다면은 물론 경기도에서 자사고가 외대부고밖에 없으니 좀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가 외대부고 갈 수 있는 실력 된다고 한다면 가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뭐 안산 동산고 그건 저는 그렇게 썩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고인데 일단 제가 오늘 50분 동안에 설명해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간과 동시에 우리 일반고로 가든 외국 국제로 가든 또는 자사고로 가든 들어간과 동시에 우리 아이가 목표하는 상위권 대학 입시는 결정됩니다. 결정됩니다. 일반고에 갔다고 한다면은 일반고를 내가 가서 상위권 대학을 뚫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지, 그리고 내가 외국 국제고로 갔으면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가 목표하는 대학을 뚫어야 될지, 이거는 결정되는 겁니다. 그걸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중경 외시 이상의 대학을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학을 말씀을 드리지, 그 이하의 대학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50분 동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가 최소 못해도 중경 외시 이상의 대학을 목표한다고 가정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중학교 때 성적 중요하지요. 근데 중학교 때 성적보다는 저는 중학교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상위권 대학을 가냐 못 가냐는 저는 잘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가 나 좀 걱정스러워, 공부 뜯어 말고 싶어, 얘 진짜 공부 열심히 해, 와, 얘 미칠 것 같아, 난 그냥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아이는 서울대 연대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학원에 있는지 의심스럽고 벼락치기로 해서 겨우 90점은 넘기지만 벼락치기로 해서 90점 넘기고 내가 봤을 때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공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런 상태로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성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3개월입니다. 소위 말해 지금 11월 말 지나가고 있으니까 12월, 1월, 2월 이 3개월이 진짜 어떻게 보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3개월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일반고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3개월을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데, 근데 아이가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요. 그 관성이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자각해가지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부도 시작해 밤 2시까지 공부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결국은 빌드업이라고 얘기하죠.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서 중3 올라올 겨울방학부터 이제 뭔가 정신 차려서 공부를 꾸준히 했는 친구들은 아마 이번 3개월이 정말 의미 있게 보낸다고 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거고,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저는 희망을 드리진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일반고로 이 동네 이제 평촌에 있으면서 일반고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래도 내가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꼭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겁니다. 입시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거기서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상위권 대학을 중경외시 이상을 대학을 간다고 한다면은 그 수단은 결정됐다.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냐에 따라서 그게 뭐 신성고든 이게 부흥고든 뭐 배경고든 이거 상관없습니다. 일반고로 갔다. 아니면 외국 국제고를 갔다. 아니면 자사고를 갔다.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 복싱 경기 권투하는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경쟁은 필수죠. 지금까지 우리는 경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경쟁해봤자 내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넘기면 다 뭘 받아요? 다 A를 받잖아요. 중학교 때는 석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잘해서 90점 겨우 넘겨서 A 받으면 만족. 거기서 불만족스러운 아이는 100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을 받기, 올백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지 옆에 있는 친구와의 경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니죠. 경쟁이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서로 겨루는 게 경쟁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예, 다들 서울대, 연대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까지 요 상위권대 이 대학을 목표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경쟁을 할 겁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대입을 위하고. 자, 그러면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헤비급하고 라이트급이니까 이거 이런 시합이 있습니까? 이건 결과 뻔하잖아요. 이거 누가 이깁니까? 헤비급이 당연히 이기겠죠. 이건 공평하지가 않죠.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대학 입시, 제가 상위 11개 대학까지.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대학 입시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한가요? 예, 공평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이거예요.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수능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체급별로 나눴어요. 그래, 네가 교과는 뭐예요, 여러분? 학생부 교과는 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으로 간다고. 내신 성적 중에도 뭘로 간다는 얘기예요? 내신 성적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소위 말하면 석차 등급. 그러니까 그럼 네가 교과에 유리해? 그럼 교과로 와. 네가 종합에 유리해? 내신 석차 등급은 조금 불리하지만 학생부 종합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 비교과 스펙 좋고 그러면 그걸로 와. 종합으로 와. 네 논술 막강해. 논술로 와. 너 수능이 유리해. 수능으로 와. 소위 말하면은 공평합니다. 체급별로 나눴어요. 교과, 종합, 논술, 수능. 본인의 유리한 걸 하나로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교과 전형으로 내가 경희대를 붙었어. 근데 종합 전형으로 한양대 붙었어. 어디 가실 거예요? 한양대 가잖아요. 종합 전형으로 한양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유리한, 소위 말 대한민국 대학 입시는 이런 식으로 좀 공평합니다. 제도가 공평합니다. 나눴죠. 교과, 종합, 논술, 수능.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중요한 건 그거죠. 내신 성적이죠. 그래서 석차 등급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5등급 체제로 바뀌었죠. 9등급, 5등급. 그래서 석차 등급이에요. 석차 등급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1등급 몇 프로 해드려야 됩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장 여기 이 지역에 신성고에서 10% 해드리는 게 쉬워요. 배경고에서 10% 해드리는 게 쉬워요. 평천고에서 10% 해드리는 게 더워요. 부원고에서 10% 해드리는 게 쉬워요. 다 다르잖아요. 학교의 그 수준에 따라서. 그렇지 않나요? 문과 같은 경우 안양외고에서 10% 해드리기 쉬워요. 여기 그냥 배경고에서 10% 해드리는 게 쉬워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됐고 어떤 환경에는 됐고 그건 상관없고 네가 석차 등급 몇 등급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석차 등급이 중요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 결국 누가 유리해요? 석차 등급을 받기 쉬운 고등학교 아이들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위 11개 대학이 만만한 대학입니까? 1등급이라는 게 신성고에서 1등급과 저쪽 평천고에서 저쪽 뒤에 삼봉고 1등급과 이 엄연히 다른데 만만하지 않는 상위권 대학이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형은요 까다롭게 지원 자격을 둡니다. 야 아무나 지원할 수 없고 너네 학교장이 추천해줘야 돼. 뭐 이런 식. 아니면 이런 거죠. 야 이건 재수생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아. 재학생만 지원하게. 또 이런 거. 이번에 서울대는 아시잖아요. 서울대는
서울대는 사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얘기하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직윤 전형이라 해가지고 원래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장 학교장 추천자 개수가 몇 개예요? 딱 2개거든요. 직윤 전형. 그럼 2개 학교장이 그 직윤 전형을 추천할 수 있는 티켓이 2장을 갖고 있는 거야. 신성고든, 부원고든, 배경고든, 삼봉고든 2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학교장이 그 2장을 누구한테 줄까요?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1등, 전교 2등이 누굴까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이과애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2장은 소위 말하면 그 2장에 내가 티켓을 받으려면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고등학교 전교 2등을 들어야지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야? 이게 학생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입장에서는 그 2명 추천 받을게. 그럼 다들 전교 1등, 1, 2등 하는 애들 석차 등급의 의미가 있어요? 그들 대해서는 학종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형이 일반고만 지원하게 만들었죠. 사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특목고 자사고에도 지원할 수 있었지요. 직윤 전형. 추천서 받아서 여기 안양외고도 과천외고도 학교장이 추천 2장 갖고 줄 수 있어요. 근데 못 주지요. 왜 못 줄까요? 왜 못 줄까요? 안양외고 학교장이. 추천서 2장을 왜 못 쓸까요? 주고 싶죠. 주는데 이제 자기 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하는 애 딱 불러가서 3년 동안 석차 등급을 딱 매겨보니까 애들이 지금 9등급 체제잖아요. 석차 등급 딱 매겨보니까 끽해봤자 2.1, 2.1이 나오거든. 근데 그 전형은 일반고 아이들 퍼펙트가 1.0 안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그냥 교과 전형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사고라든지 그 지원 자격은 되지만 자사고 교장이나 외국 국제고 교장은 추천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가 이번에 그냥 일반고만 지원하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서울대가 발표했죠. 물론 이것도 한 발짝 더 속사정을 알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은 이런 식으로 지원자가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왜? 그 교과 전형은 소위 말하면 그 석차 등급을 가지고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그 석차 등급이라는 게 집단마다 다 다른데 고등학교마다 다 다른데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때문에 그냥 지원자에게 까다롭게 주고 또 뭐가 있나요? 또 뭐가 있나요? 수능 최저가 있는 거죠. 그래, 네가 그 시골에서 1등급 나왔네. 하지만 그거 잘했네. 그 시골에서 네 1등급 나왔으니 4% 안에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상위권 대학이잖아. 최소한 야, 수학 능력, 수능 봐가지고 최저 학력 기준이 있거든. 요거 안에 들어와 줘야지. 그러니까 네가 네 시골에서 1등 한 거 알겠어. 근데 최소한 네가 우리 대학에 와서 수학 할 수 있는, 우리 대학에서 네가 공부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그 1등급 못 믿겠고 대신에 최소한에 뭐야? 요 안에 들어와 줘야지. 그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발표된 게 서울대와 경희대입니다. 그죠? 이 2학기밖에 발표 안 됐어요. 소위 말하는 상위 11개 대학, 최상위권 대학 중에서 최고의 대학과 최하위권 대학 2개 대학이 딱 발표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은 경희대를 갈까요? 안 갑니다. 갔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는 뭐 할까요? 반성합니다.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경희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특목고에 뽑아놨더니 막 이놈 새끼들이 학교 등록을 안 해요. 등록을 하는데 한 학기 다니고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이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희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 학교는 그나마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이던 탑하는 애들이 우리 학교 오지. 그 아이들이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 포함해서 일반고에서 그냥 막 성실한 아이들, 그 1등급 초반 아이들 우리 학교에 와서 나가지 않고 잘 다니거든. 그러니까 경희대 입장에서는 서울대 발표하고 난 상관없어. 나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보다 일반고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이 우리 학교 목표로 하니까 빨리 모집 요강을 발표하자. 발표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11개 대학에서 제일 핫바리 대학인 경희대와 최상위권의 서울대가 발표했고 나머지는 계속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2대학이 발표했죠.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 봅시다. 서울대 발표했었죠. 이거는 졸업 예전자만 지원할 수 있어요. 재수생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장 추천 3명이에요. 2명에서 1명 늘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여기 이 동네 평촌에 있는 모든 일반고에서 여기 또 일반고만 지원하게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 지원하지 못하게 해요. 왜 특목고 자사고를 지원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예? 서울대는 그렇게 얘기하죠. 공식적으로 서울대는 이렇게 하죠. 뭐냐? 어차피 이 전형으로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합격한 아이들이 별로 없어. 거의 없어. 합격한 아이들은 거의 없지만 지원자들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외국 국제고아이라는 좀 전국 단위 자사고 좀 잘 나간다는 학교는 지원 안 하지요. 왜? 아까 제가 1등급이 없다고요. 그 학교는. 그래서 서울대는 이거는 지금은 제가 꿈에서 본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대가 돌려봤죠. 야, 이 전형 2028학년도 모집료가 발표하기 전에 그 전에 직윤 전형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직윤 전형은 특목고 자사고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원해가 합격한 아이들의 어떤 성적을 돌려봤어요. 지원자 수를 성적을 돌려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서울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4%가 1등급 때와 10% 1등급 다르잖아요. 2배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2명을 추천받는 건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계속 이걸 늘리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꿈에서 전 4명이라고 꿈에서 봤어요. 4명으로 늘렸는데 늘리고 난 다음에 뭐야?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합격권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합격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외국 국제고 자사고는 1등급이 없다고. 왜 없을까요? 그것도 안양 외고인 아이들 1등급이 왜 없을까요? 소위 말하면 200명이잖아요. 200명이라고 하면 200명 중에 4% 아이들은 몇 명이에요? 8명이죠. 근데 이 학교들은 우수한 애들이 많으니까 시험을 아무리 어렵게 내도 동점자가 10명, 12명이 나와버리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소위 말하면 4% 1등급은 없지만 5%, 6%, 7%, 8%, 9%, 10%의 2등급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9등급 최대 11%가 2등급이거든. 그러니까 오라? 지금까지 지원했던 외국 국제고 자사고 아이들의 딱 지원자 합격생 말고 지원자들 썸을 딱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얘네들이 소위 말하면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야. 합격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러면 서울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립대학이잖아요. 유일하게 여러분들 국감장에 서울대 총장이 나갑니다. 국회의원. 매년 국감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서울대 총장한테 맨날 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강남권 아이를 많이 뽑았어? 너 왜 이렇게 특목고 자사가 많이 뽑았어? 국립대학이잖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장은 그게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4명으로 늘렸어. 늘려놨더니만 돌려보니까 이거 특목고 자사고 이제 합격권이 들어오는 거야. 안 되겠다. 일반고만 못 받자. 일반고 못 박아버렸고. 그럼 일반고만 지원하게 만들어보니까 4명을 추천받잖아요. 그 식이 안 거야. 그래서 이걸 한 명 줄이자. 3명. 이걸 제가 꿈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꿈에서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만 목표한다고 한다면 서울대만 목표 일반고가 이제 기회가 있죠. 그럼 내가 신성고에서 3등 안에 들면 돼요. 백인고에서 3등 안에 들면 되고 평촌고에서 3등 안에 들면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막 공부 뜯어말고 싶어. 진짜 공부 열심히 해. 뜯어말고 싶어. 얘가 서울대를 목표해. 그러면 저는 신성고 안 보냅니다. 그냥 평촌 지역에서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 가서 내가 3등 안에 들 수 있는 그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3등 안에 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특목고 자사고도 경쟁할 필요 없고 당연히 재수생하고도 경쟁 필요 없어요. 3등 안에 들면 그냥 바로 합격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면. 됐죠? 다들 서울대 목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핫바리 대학이 경희대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경희대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이에요. 예. 여러분들 지금 경희대 눈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한 내년 한 이맘때쯤 되면 이제 경희대가 좋은 대학이네. 졸업 예정자입니다. 제가 원래는 경희대가 이 전형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가 9등급 체제잖아요. 얘네들까지는 3수생까지 열어놨어요. 3수생까지 열어놓고 추천 인원을 20명으로 못 박았어요. 근데 얘네들 바뀌었죠. 졸업 예정자. 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지금 고1과 9등급, 5등급 차이 있으니까 그냥 졸업 예정자로 박아버렸고 추천 인원을 무한으로 풀어버렸어요. 왜 추천 제한을 없애버렸을까요? 왜 없앴을까요? 물론 1등급 몇 프로? 1등급 10%잖아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인원을 풀어버렸어. 그냥 지원해. 알아서 지원해. 우린 경희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그럼 전형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는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3배수를 해가지고 학생부 평가가 통과시키고 면접에서 30%의 면접을 봅니다. 이해됐었죠? 지금도 이런 식으로 봅니다. 경희대는 어떻게 보냐? 교과 출결 70, 교과 정성 30입니다. 교과 정성 30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3등급 나오고 2학년 때 2등급 나오고 3학년 때 1등급 나왔어요. 평균이 2등급이잖아요. B라는 친구는 1학년 때 1등급 나오고 2학년 때 2등급 나오고 3학년 때 3등급 나왔어요. 2등급이에요. 우리 아이가 똑같은 동점이야. 근데 누가 윈이에요? 예, 우리 아이가 윈입니다. 왜? 성적이 올랐잖아요. 그게 교과 정성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무려 30%가 반영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 서울대는 그냥 그 3명 추천받아가지고 학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리 평가하고 통과시키 면접을 보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있어요. 서울대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 전형은 아까 추천 인원 2명이고 특목고 자사고도 지원할 수 있고 2명이고 수학 능력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세계 등급합 7입니다. 세계 등급합 7 나오려면 몇 등급 나와야 돼요? 2등급, 2등급, 3등급이 나와줘야 돼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2등급, 수능에서 우리 2등급은 몇 프로입니까? 예. 우리 내신을 5등 거지만 수능은 9등급이에요. 내신 1등급과 수능 1등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내신 1등급은 내 친구끼리, 내 똑같은 동급생끼리 해가지고 10%에 절반 되는 거예요. 근데 수능 1등급은 4%잖아요. 이거 누구랑 경쟁해야 돼? 재수생뿐만 아니라 삼수생,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머리 깎고 막 코나투스 하고 와가 재수하겠다는 그 장수생까지 치열합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까지 여기서 1등급 받는 건 불가능해요. 여기서 11% 해야 되는 거 2등급이고 이것도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신 5등급과 수능 9등급, 내신 1등급과 수능 2등급은 레벨 차이가 확 납니다. 이 경쟁자가 다르기 때문에 레벨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내신 1등급 나왔으니까 수능 2등급 나오겠죠? 아니요. 내신 1등급은 10% 애들은 내 친구끼리 경쟁했다니까. 수능 2등급하고 하는 거 땅 차이라니까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서울대가. 왜 없앴을까요, 서울대는? 수능 최저 왜 없앨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어머님 아이를 내가 1대1로 컨설팅 하나 해드리게 기회를 줄게요. 왜 없었을까요? 에? 다행이다. 왜 없었을까요? 우리 수능이 어때요? 우리 수능이 어때요? 어머니, 이거는 제가 힌트 드리기 때문에 다 맞춘 거 아닙니다. 우리 수능은 서울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입장에서. 특히 서울대 공대나 의대 입장에서. 일단 수학이 어떻게 됐어요? 미적분이 빠졌잖아요.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수능을 놓고 보면 수원, 수투, 미적분, 원래 수원, 수투, 미적분이나 이과 아이들을 보는 거고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가 문과 아이들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수능이 수원, 수투가 대수, 미적분 원이거든요. 교과서 명만 바뀌었어요. 대수, 미적분 원, 미적분 2가 수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시험 하나예요. 그럼 이게 문과 수학이, 수능 수학이잖아요. 그럼 서울대 공대 입장에서는 이 수능 수학에서 만점이 나온 데는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야, 미적분도 안 하고 공대 오는 게 말이 돼? 그럼 그 시험에서 서울대 입장에서 네가 공부를 덜한 거에서 100점, 소위 고등학교 1학년 과목에서 네가 100점 나와본들 무슨 소용이냐고, 서울대 입장에서는. 수학만 그래요? 아까 저기 맞잖아요. 통합과학 언제 배워요? 1학년 때 배우잖아요. 물화생지 1, 2도 안 했어. 지금 서울대는 수능에서 물화생지 2 과목 선택하면 가산점 몇 점 줘요? 6점인가 줘요. 1, 2 선택, 1, 2 수업 2 과목에 3점 줘요. 원 선택 하나에 가산점 안 줘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1, 2도 공부 안 한 공통과학이 수능 시험 범위라고요. 서울대, 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가 우리 대학에 와서 수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그럼 서울대 입장에서 지금 우리의 수능을 그런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시험이 서울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당연히 왜? 일반고한테 2명에서 1명 늘렸다고요. 그럼 당연히 뭐야? 이거 기준 빡세게 둬야죠. 당연하지 않나요? 왜? 일반고 막, 야, 신성고에서 1등급 받는 아이와 시고에서 다르잖아요. 그럼 그 다름을 뭘로 평가해? 이걸로 평가해, 그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근데 그걸 없앴단 말이에요. 없앤 이유는 뭐냐? 의미 없거든, 서울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서울대 와서 수학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뭘 기준으로 볼까요? 예, 면접이 빡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면접 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세계 등급 7이라고 했죠. 서울대는 면접 봐요. 지금의 면접은 뭐냐면, 야, 너 1학년 때 세특 보니까 수학에서 이러이러한 원리로 네 보고서를 작성했대? 이거 뭐 느낀 점 뭐야? 전교 1등, 2등 하는데 그 답변 못 할까요? 다 해요, 그 답변은.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대는, 그래, 잘했네. 기다릴게. 너 수능 최저 맞출 때까지. 답변 잘해놓고 수능 최저 못 맞추면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막 까다롭게 막 이 친구의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때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 어떨까요? 와, 졸라 빡세지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뭐야, 일반 고만 지원하게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면접이 빡신데 특목고 자사하고 같이 면접을 본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3명 추천받은 그 3명 다 합격생들이 다 특목고 자사고 올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일반고만 지원하게 만들었던 거를 제가 꿈에서 봤다고요. 꿈에서 봤다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서울대 2028학년도 이후에 서울대 교과 전형의 그 전교 3등 안에 드는 아이들은 누가 어떤 고등학교, 어떤 아이들이 합격할까요? 면접을 대비한 아이들이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학교장이에요. 일반고 학교장이에요. 일반고 학교장 입장에서 서울대 뚫으려면 이게밖에 없는데, 확실한 방법. 이거는 특목고, 학종으로 가면 특목고 자사고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학교에서 3명이라도 서울대를 보내려면 이게 확실한 방법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학교장 입장에서. 우리 학교를 딱 보니까, 우와! 서울대를 목표, 이 직윤 전형을 목표로 학부모가 20명이 있는 거야. 20명의 아이들이 막 불을 켜고 막 경쟁하는 거야. 그 학교장 입장에서 그냥 방치할까요? 왜? 어떻게든가 뭔가 이 면접 대비하기 위해서 막 학원 강사들 불러가지고 방과 후에 막 돌리고 하겠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 학교는 끽해봤자 없어요. 서울대 갈 놈들이. 관심 없겠죠. 어떤 엄마가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가지고 저 서울대 직윤 전형 가려고 전략적으로 왔습니다. 해본들, 그 교장선생님, 이 한 명을 위해서 올인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요거 서울대 직윤으로 합격하는 아이들이 누굴까요? 어떤 지역의 아이들일까요?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학원가가 있는, 사교육 인프라 갖춰져 있는. 틀림없이 아마 3학년 1학기 딱 기말고사 끝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죠. 딱 끝나면은 바로 이 동네부터 대치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면접학원이 장난 아니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보냈던 경험이 있는 학교도, 물론 신성고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성고는 물론 수능으로 많이 보내지만 학종으로 많이 보내겠다, 아니면 학생부 교과서 수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는 어차피 서울대를 목표하는 엄마들이 많을 테니까 학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뭔가 조치를 취할 거라고요. 결국은 이 전형은 누구냐? 시골에 있는 아이들 학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대 신입생을 딱 보면은 50% 이상이 강남권 아이들, 서초 강남권 아이들이잖아요. 이래 돼버리면 더더욱더 그게 더 심해집니다. 심해집니다. 아무튼 그렇다. 경희대는 대신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왜? 경희대는 아까 이 교과 전형으로 오는 아이들, 캐봤자 지방에 있는 일반고에서 상위권 아이들일 거거든. 그럼 결국은 얘네들한테는 뭐야? 이거 들이대야죠. 그럼 결국은 뭐냐? 네가 아무리 10% 1등급, 5등급 최저 1등급 나왔다 해본들 이거 못 맞추면 끝장이야. 장난 아니거든요.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등급합이 5예요. 2등급, 3등급 나와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내신은 5등급과 수능은 9등급이라고요. 그러면 2등급, 3등급이면은 5개 중 2등급, 3등급이에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문과라고 한다면 어떤 과목에서 2, 3을 맞출까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에요. 문과라고 한다면 어떤 과목에서 2개와 5를 맞출까요? 영어는 필수겠죠. 왜? 절대평가니까. 그 영어 2등 맞추면 땡큐죠. 그 다음 2등 맞췄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는 3등급 나와야 돼요. 어느 걸 맞출까요? 탐구, 사탐이죠.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 바로 위에 재수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1번 타자고 우리 2번 타자잖아요. 그 아이들 틀림없이 수능 시험을 못 맞출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 같은 경우 물론 당연히 졸업 예정자라서 다행인데 근데 이것도 제 꿈에서 봤거든요. 얘네들이 지금은 2028학년들은 졸업 예정자로 못 박았지만 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은 이 전형은 3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3수생까지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학년이 내려올수록 2029학년도는 재수생까지 2023학년도는 3수생까지 문을 닫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봐야 돼요. 졸업 예정자만 했다고 계속 졸업 예정자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럼 결국은 뭐냐? 내가 내신 성적을 실컷 맞춰도 이거 못 맞추면 나가린 거지. 근데 봅시다.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내신 석차 9등급제와 우리는 5등급제예요. 내신의 집중도라고 하죠. 아이들이 내신을 막 집중하는 그게 어느 게 더 치열할까요? 9등급제가 치열할까요? 5등급제가 치열할까요? 왜요? 범위가 공부가 넓잖아요. 공부가 넓다고요? 5등급제니까 10%니까? 10% 그다음에 2등급만 돼도 거의 사이가 벌어지는 9등급제에서 3, 4, 5등급 포함시켜 놨잖아요. 제가 질문 안 들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쉽게 하면 좀. 한 반에 30명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30명 있다고 한다면 9등급 체제에서는 그 30명 중에 1등급 받으려면 4%나 들잖아요. 몇 등 해야 돼요? 30명 중에. 4%나 들면 몇 등 해야 돼요? 1등 해야 되잖아요. 1등이 4% 1등급이에요. 2등급은 11%잖아요. 그러니까 몇 등까지가 2등급이야? 30명 중에. 그러니까 1등은 1등급이고 2등, 3등이 2등급일 거잖아. 그럼 2등 하는 입장에서는 1등이랑 뭔 차이인데? 1등이 어쩌면 수행평가 잘하고 나는 수행평가 못해서 내가 2등 될 수도 있잖아. 나는 2등급, 쟤는 1등급이야. 그럼 1등 하는 입장에서 긴장되겠죠. 야, 나 다음 학기에도 수행평가 잘하고 내신 기문하고 잘 봐야겠다. 2등 하는 아이는 1등을 잡기 위해서 2등과 1등 하는 건 땅 차이잖아요. 그럼 2등 하는 아이는 1등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신 공부하겠죠. 반대로 1등 하는 아이도 2등한테 안 발리려고 치열하게 내신 공부하겠죠. 3등 하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3등 하는 기분 어떨까요? 얘는 누구한테 안 발리려고 노력할까요? 밑에 4등 하는 아이. 3등급이 23%까지거든요. 그럼 몇 등이에요? 4등, 5등, 6등, 7등까지가 3등급이에요. 그럼 4등 하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3등급 나오면 끽해봤자 가천대 가요. 인서울 못 해요. 근데 3등 하는 아이, 얘를 발라야 돼. 얘는 2등급이란 말이야. 그럼 4등 하는 아이는 3등 하는 아이 바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공부하겠죠. 3등 하는 아이도 4등한테 안 발리려고 최선을 1등 하는 아이가 4등한테 발리진 않을 거라고. 그쵸? 4등 그렇죠. 5등도 마찬가지겠죠. 6등은 어떨까요? 6등, 7등은 만족해요. 그냥 내가 3등급 받고 그냥 내가 가천대 가지 이런 거야. 걔는 막 다르려고 하지 않아. 8등, 9등, 10등, 11등 이 아이들은 어떨까요? 얘는 4등급이거든요. 8등, 9등, 10등, 11등, 12등 하는 아이들은 지금 뭐 할까요? 자죠. 그 아이들은 공부 안 합니다. 잡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9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30명 중에 1등급 몇 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1등, 2등, 3등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1등이 2등한테 쳐발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2등이 1등을 바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죠. 결국 1등 하는 아이가 4등한테 발릴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결국 뭐냐? 3등 하는 아이는 4등 하는 아이는 안 발리려고 그거 유지하겠죠. 그럼 4등 하는 아이는 3등 하는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겠죠. 치열하게 공부했더니 반에서 10등 하는 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얘한테 하는 말이 야, 너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니? 나랑 같거든? 2등급? 34%까지가 2등급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4등 하는 아이 힘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 왜 이렇게 하지?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학교 입장에서. 수학 문제 출제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어차피 일반고는 수시로 대학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1등과 2등을 가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출제해야 돼. 1등과 2등을 가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3등, 4등만 가리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평균 점수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평균 점수가 얘네들 더 높아요. 그 말이 뭐예요? 시험이 쉽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
9등급 체제에 변별 내는 거랑 5등급 체제 변별, 이거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그런 내신 분위기에서, 내신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수능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수능은 학교 선생님 출제하는 게 아닌데? 이게 아무리 반영되는 과목이 통합사회고 1학년 과목이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확률화 통계 있다고 하지만 난이도는 어느 정도 유지할 거거든. 범위는 줄겠지만. 왜? 그대로 정시에서 학생을 뽑아야 되니까. 변별력은 도와야 되니까. 결국은 뭐냐? 이거 못 맞추는 아이들이 수두룩할 거다. 1등급 받기는 쉬워요. 10%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10% 해야 되려고 든다. 근데 5, 1등급 받은 애들이 숫자가 없다, 변별력 있다, 언론 취향 나왔잖아요. 그 기사 보면서 웃겼습니다. 왜 웃겼냐 하면은, 그 기사를 내면, 그 기사의 논점은 그거예요. 야, 경기도에 5, 1등급 받는 애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다 변별력 있어. 왜? 학년에 올라갈수록 또 교과목 아이들이 다양하게 선택하면은 흩어지고 그 과목 선택한 과목 숫자가, 애들 숫자가 적으면 좀 더 1등급 받기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5, 1등급 받은 애 숫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었어야죠. 왜? 지금 1학년 과목과 작년에 1학년 똑같거든요. 공통수가 똑같은 거거든요. 작년에는 9등급 체제였어요. 더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10%가 1등급이에요. 2등급이 34%예요. 9등급 제 4등까지 포함되는 2등급이에요. 그럼 1.5등급, 9등급 체제에서 1.5등급과 5등급 체제 1.5등급은 이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왜? 9등급 체제 1.5등급은 1등급이 하나 있고 11% 아이들 2등급이 하나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5등급 체제는 1등급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1.5등급은 10% 아이들 1등급이 하나 있고 34% 애들 2등급 하나 있으면 1.5등급이야. 말이야 방구야. 대학 상위권 대학에서 이거 의미 없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차등급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보냐는 거지. 결국은 이 대학 경희대 입장에서는 뭐예요? 경희대는 아까 일반고 아이들 많이 온다고 했죠. 결국 뭐냐? 이거 못 맞추면 뻔하거든. 못 맞출 거거든. 다 떨어지는 거죠. 다 떨어지면은 만약에 경희대가 이 교과 전형으로 10명을 뽑는다고 한다면은 수능 성적표 발표나고 나면 이제 이 전형이 학교자 발표 나거든요. 1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 5명이 있어. 절반만 맞추고 5명 못 맞췄어. 그럼 5명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10명이 모집해. 이 전형으로 1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5명밖에 모집을 못 하는 거야. 룸 남잖아요. 얘네들 어디서 뽑아요? 예. 그게 수시 2월 인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방식은요, 무조건 안 뽑습니다. 왜? 수능설 발표하면 그 다음날에 수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못 맞췄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룸이 정시로 넘어가고 결국은 재수생들한테 원래 정시에서 10명 뽑을 거를 15명이 늘어나는 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희대 입장에서는 그냥 전교 1등 했어? 추천이 나왔고 1등급 나왔어? 그래 알겠어. 하지만 정성 볼 거야. 성적을 볼 거야. 우상향 되는지 우하향 볼 거야. 최소한 그런 거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맞추면 뽑아줄게.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경희대를 가려면은 이게 성분고예요. 일반고에서. 이해되셨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나머지 대학은 제가 쭉 자료집 한번 참고로 보시면 여기까지 설명하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질 테니까요. 아무튼 이게 지금 연대 같은 경우에도 10명이고 고대도 12명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추천은 아무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가 3명입니다. 연대가 10명이에요. 지금은 원래 얘네들 2027학년도거든요. 서울대가 2명이고 10명이에요. 수시 원서 우리 몇 군데 넣을 수 있죠? 6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전교 1등을 했어. 전교 1등, 2등, 3등을 했어. 그러면 서울대 추천서 받잖아요. 6번의 기회가 있잖아. 이거 안 받아요? 받아야죠. 만약에 전교 1등, 2등, 3등 하는 애가 갑자기 얘기하죠. 저는 연대 추천서는 전교 11등한테 양보할게요. 그 안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지. 본인한테 기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 안에 몇 명 있어요?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얘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서울대 연대 합격했어요. 어디 보내실 거예요?
어머니 망설이세요. 이 질문을 망설여요? 어머니 연대 나오신 거 아닐까 혹시? 예. 이건 다 연대 가자. 연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10명 중에 몇 명 빠져나가요? 3명 빠져나갈까요? 지방에 의대 원서 쓴 애들이 있을 것이고 못해도 10명이 5명 이상 빠져나가요. 면접 볼 이유가 없죠. 면접 봐봤자 뭐야? 이제 빠져나갈 뻔해 알거든. 면접 볼 이유가 없는 거야. 안 보죠. 근데 서울대가 3명으로 늘렸어요. 이건 2027학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발표 안 했어요. 2028학년도. 10명을 유지할까요? 늘릴까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죠? 근데 연대가 고민하겠죠. 10명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서울대처럼 일반고만 지원하게 만들까? 지금 특목자사 다 지원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대가 총 맞았어요? 우리 사립대학인데? 열어놓죠. 특목자사. 가면은 이게 숫자가 늘어난 만큼의 누가 들어와요? 특목자사가 들어올 거라. 고대 12명입니다. 연대 10명입니다. 고대 12명입니다. 그럼 전교 11등 하는 애는 여학 뭐고 못 넣죠? 연대 그게 원서 안 넣어요? 원서 넣죠. 11등 하는 10등 하는 뭔 차이인데. 근데 10등 한 친구는 졸업 예정자끼리 경쟁하는 아주 블루오션 같은 요로 가고 난 11등 했으면 그 아이는 연대 원서 어디다 내야 됩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연대 학생부 종합전형 넣으면 걔 누구랑 경쟁해야 돼? 이과라고 하면 특목자사하고 경쟁해야 되겠죠. 근데 전교 11등, 11등 하는 요게 들어가죠. 그쵸? 졸업 예정자 12명입니다. 그쵸? 그러면 12명 얘네들 그대로 다 있죠. 그쵸? 어머님 연대랑 고대 합격했어요. 어디 보내실 거예요? 그거는 망설임이 없이 네. 어머니 연대 나오셨어 확실히. 연대 가겠죠. 고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2명 중에 몇 명 빠져나가요? 10명은 빠져나갈 것 같아요? 다 엄청 많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서울대가 3명에게 얘가 늘려 12명이 저 꿈에서 봤어요. 한 12명, 14명 늘렸어요. 얘는 몇 명 늘릴까요? 저 꿈에서 받는 겁니다. 예. 놀리겠죠, 당연히. 아니면은, 아까 전에 경희대처럼 제한 없음. 추천위원 제한 없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대신에 면접 안 보죠. 안 보고 수능치를 걸어버렸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때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우리 때는 이거 못 맞춰서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아까 전에 이과 아이들 문과 아이들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문과 아이들 수능 최저를 맞출까요? 안 맞추죠. 못 맞추죠. 이과 아이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영어 2등급 나와. 근데 보시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막 박아버렸어요. 영어 3등급 필수. 그리고 네가 나머지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2개 과목 등급합이 4야. 2등급 나와줘야 돼. 장난 아니죠. 그럼 문과 입장에서 영어는 내가 3등급에 들어오고 오케이. 그럼 2과목을 내가 2등급에 들어와 줘야 돼. 어디서 들어와요? 수학에서 들어와요? 그 아이는 문과 아이가 수학에서 2등급 받았고 그 대단한 아이입니다. 왜? 확률화 통계 그 쉬운 수학에서 1등급, 2등급은 누가 다 차지할까요? 이과 아이들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 문과 아이는 그러면 영어는 3등급, 영어 1등급 나 필요 없어. 영어는 3등급 딱 들어오면 끝! 나머지 2과목에서 내가 2등급 들어와야 되는데 국어랑 통합사회인 거야. 그럼 통합사회는 언제 공부해요? 1학년 때 끝나고 그 다음부터 2학년 때부터 또 내신 공부한다고 언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한다고 이건 내신 전형이니까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 한다고 3학년 1학기까지 막 했다가 3학년 1학기 내신 딱 맞춰놓고 이제 여름방학 돼서야 이제 먼지가 뽀얗게 쌓인 통합사회 책을 꺼내겠죠. 그때 꺼내본들 까막 눌릴 텐데 바로 위에 선배들은 다 재수할 텐데 그러면은 통합사에서 1등급, 아까 3등급 나오고 2개 2등급, 2등급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국어에서 내가 2등급 받을 자신이 없어. 왜? 이 자연계를 다 했으니까. 그럼 내가 국어에 3등급 나오면 통합사에 무조건 1등급 나와줘야 되거든. 1등급 나오려면 만점 아니면 한 개 틀려야 되거든. 고3,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공부해본 통합사회를 만점 불가능하다고요. 결국은 이 전형은 뭐냐? 이게 승부라고요. 수능제죠. 이해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대가 보면 4개에서 3개 되면 7이 똑같죠. 서울대가 똑같죠. 서울대가 원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2, 3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뒤에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재수생, 졸업 예정자. 이건 2027학년도니까 얘는 다 바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신에 면접을 안 봐요. 면접 볼 이유가 없어. 왜? 6장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장의 기회에서 아이들은 최고대학, 합격했는 최고대학을 가잖아.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형을 면접 볼 이유가 없어. 유일하게 면접 보는 학교는 서울대밖에 없는 거야. 서울대만. 나머지는 그냥 수능 최저 깔아보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경희대가 발표했죠, 이번에. 아까 전에 말 졸업 예정자하고 얘도 등급 합이 5. 딱 수능 최저 걸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교과 전형은 소위 말하면 내가 상위권 대학 가려면 이 전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종합 전형은 소위 말하면 이거는 이제 누구랑 경쟁해야 돼요? 예, 특목고사 사고가 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이거 체급이 안 맞아요, 우리랑은. 일반고 갔다고 한 다음에 무조건 뭐야? 예, 교과 전형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재수생하고의 경쟁도 안 시킵니다. 체급이 안 맞기 때문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종합 전형 봅시다. 서울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는 전형 방식이 이렇습니다. 50대5 똑같고 경희대가 두 가지 전형 방식으로 펼쳤어요. 원래 얘네들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면접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28학년부터는 두 가지 전형을 펼칩니다. 면접형이 뭐냐? 이거 죄송합니다. 면접형, 서류형. 자, 면접형은요. 면접 보겠다는 거죠. 1단계 통과시켜 면접을 보겠다는 거고, 서류형은 학생부 100이에요. 자, 여기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면접형과 서류형, 어떤 아이들이 면접형하고 어떤 아이들이 서류형이 갈까요? 그쵸. 면접형은 면접이 있으니까 뭔가 학생부 조금 부족하고, 석차 등급이 조금 부족하고, 대신에 뭐 스펙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쁘지 않은데 석차 등급이 조금 부족하니까 요거 좀 부족한 그 석차 등급을 내가 면접을 뒤집으리라. 뭐 요런 아이들. 그러니까 요 전형은 아무래도 갑방고 아이들이라든지 특목고 아이들, 외고나 요런 아이들 가겠지요. 이 전형은 그 학생은 100이잖아. 이 전형은 석차 등급 좋은 애들 가겠죠. 그래서 일반고가 일로 가겠죠. 그럼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바보 아니잖아요. 이 두 개 중에서 여러분이 경희대 총장이라면 어느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까요? 그렇죠. 뻔한 겁니다.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됩니다. 보고 니한테 유리한 걸 오라고. 네가 왜 특목고사 왜 경쟁해? 갑방고 면접 빵빵 안 해도 왜 경쟁해? 네 내신성 좀 좋으면은 수능 최저 맞춰. 그럼 면접 보고 합격시켜 줄게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학생은 종합 전형입니다. 연대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만 단일 전형이고 연대도 활동 우수형, 국제형, 국제인재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뽑아요. 왠지 모르게 국제인재, 우리 아이 아닌 것 같아. 일로 다 가겠죠. 수능 최저 걸어버렸죠. 외고 아이들, 국제고 아이들 다 일로 갑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다 갑니다. 이 전형은 일반고 아이들도 갑니다. 하지만 또 수능 최저 걸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에 맞는 걸 선택하라는 거지, 종합전형도. 고대 볼까요? 학우부수형 계열적 합평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두 개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고대가 12명 추천받았잖아요. 전교 13등 하는 아이는 그 전형에 지원 못하죠? 추천 못 받았으니까. 그 아이는 어디로 갈까요? 전교 13등 하는 아이. 학우부수형 갈까요? 계열적 합평으로 갈까요? 왜요? 13등 하는 일로 갔다 칩시다. 1단계 통과하기 내신성 좋으니까 누구랑 만나요? 특목고사가 만나요.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특목고사 사고가 일로 오거든요. 계열적 합평으로. 그러니까 전교 13등 하는 아이는 교과 추천을 못 받았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일로 갔어? 그럼 뭐해? 수능 최저 맞춰야지. 근데 얘는 웃긴 게 보세요. 아까 전에 교고 추천 전형이 수능 최저가 어떻게 돼요? 3개 등급합 7이었죠. 근데 얘를 보세요. 4개 등급합 8이에요. 자, 3개 등급합 7을 맞추기가 쉬워요? 4개 등급합 8을 맞추는 게 쉬워요? 고대입니다. 만만한 대학 아닙니다. 왜 네 꿀리면 추천서 받고 네가 오든가. 너 추천서 못 받았네. 맞춰야지. 우리 더 빡세. 4개 등급 8이야. 4개 2등급 나와야 돼. 장난 아니죠. 아니면 네 답답하면 일로 오든가. 같이 뚫든가. 면접에서 특목고. 이 전형으로 계열적 합평으로 합격하는 아이 70%가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고, 이 전형으로 합격하는 아이 70%가 일반고 아이들입니다. 나머지 그냥 쭉쭉 보십시오. 참고로 자료집 경희대가 발표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식으로. 즉 뭐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두 가지 전형 방식으로 딱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면접이 있으면 수능 최저가 없고 면접이 없으면 수능 최저가 있고 그럼 일반고야. 그럼 우리가 왜 특목고 사고 가야 돼? 경쟁을 왜 해요? 체급이 다른데. 그래 뭐야?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100으로 가야 되는 거야. 결국은 뭐냐? 수능 최저가 맞춰야 해요. 수능 최저 못 맞추면 끝장나는 거지. 논술요? 논술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거 작년 경희 성균관대 논술 맞추고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이거 논술 우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갈게요. 논술로 상위권대학 목표하면 왜 고등학교 왜 가요?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검정고시 보고 그냥 지금부터 논술 공부하세요. 그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학교 갈 이유가 없죠. 수능은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최우선입니다. 우리 지금 고등학교 올라간 일반고 하는데 저 수능 목표합니다. 왜 일반고 왜 갑니까? 그냥 검정고시 보고 지금부터 수능 공부하고 삼수했다고 생각하고 고3 때 수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결국은 교과,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교과 종합입니다. 교과 종합이고 내가 일반고로 가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우리가 교과 종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요거 수능은 제가 생각을 안 할게요. 어차피 일반고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소위 말하는 제도는 공평하지만 선발 비율이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거지. 라이트급의 금메달이 하나고 헤비급의 금메달이 10개야. 그러면 다 헤비급 하지. 라이트급 안 하잖아요. 근데 라이트, 미들, 헤비급 금메달 1개씩이거든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제도는 공평하게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유일한 애들이 누굽니까? 일반고 아이들입니다. 근데 꼴랑 10%밖에 뽑지 않아요. 하지만 35 절대적인 많은 학생 수를 뭐야? 총합으로 뽑아요. 그 다음에 수능이죠. 결국은 그건 거야. 우린 제도는 공평할지는 모르겠지만 공평하지 않고요. 제도는 공평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은 환경이잖아요. 환경이 불공평한데. 같은 고등학교라도 3년을 어디서 보내냐 다르잖아요. 같은 1등급이라도 고등학교 어디서 1등급 하냐 다르잖아요. 즉 우리 아이 고등학교 3년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대학 입시를 결정짓는데 입시는 불공평합니다. 그러면 불공평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환경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환경을 선택했다면 그 환경에 맞는 전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일반고로 갔다고 한다면 뭐야? 정말 빡세게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졸업 예정자만 재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방법입니다. 그러면 뭐야? 내신은 딱 만들어 놓고 뭐 해야 돼요? 수능 체제를 맞춰야 돼요. 그럼 내가 추천을 못 받아. 일반고가 추천을 못 받는 그 성적이 못 돌아왔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학종으로 가야겠죠. 학종으로 간다고 하지만 내가 특목고사 싸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걔들과 경쟁하지 않는 학생부 100에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으로 가는 게 답이라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일반고 갔다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내신 신경 쓰고 수능 체제 항목을 맞춰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상위 11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 하셔야 됩니까? 코나투스하고는 이렇게 스플릿하고 와야지요. 내신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물화생제 한다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예. 의대를 가겠다고 한다면은 해야지요.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수능은 통합과학이라고요. 의대는 수능 최저하니까 좀 빡셉니다. 통합과학에서 1등급 나와야 됩니다. 4개 합이 5 이렇게 나와야 돼요. 1등급, 2등급 나와야 돼요. 수능에서. 결국 수능성 싸움이거든요. 의대를 목표하는 친구들은. 그럼 지금 뭐 해야 돼? 통합과학 무조건 1등급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고등학교 내신 또 잡아야 되고 그리고 1학년 겨울방학에 다시 한 번 더 통합과학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급발로 계속 한 달에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2번씩 모의고사를 그냥 감을 계속 유지하고 내신 대비하고 고3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통합과학에서 재수생들과 경쟁해서 우린 재수생들 통합과학 본 재수생들이 있잖아. 바로 위에 학년들이. 걔네들과 경쟁해서 1등급 나올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뭐 영어가 필수잖아요. 영어 무조건 수능 체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반고로 갑니다라고 하면 이번 3개월 동안 뭐 해야 되나? 저는 딱 추천, 뭐 학원단에 둘째 치고 추천드리는 거는 뭐야? 영어랑 문과라면 통합사회, 이과라면 통합과 이 두 과목은 수능 성적을 맞춰놓고 가는 게 정답입니다. 수학하고 국어는 계속 공부해야지요. 문과인데 내가 수학에서 수능 체제를 맞춘다 불가능합니다. 국어 해야 돼, 국어 그러면 아예. 그러니까 이 3개월이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면은 이 3개월을 어떻게 보내냐가 관건입니다. 그 3개월의 목표는 저는 딱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능 최저를 맞추게 해서 공부를 해라. 물론 내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 동네 내가 가서 내신, 3등급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그죠? 못해도 1등급, 2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디 명함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수능 최저 맞추면 땡큐고요. 땡큐고요. 1등급, 2등급 맞췄는데 수능 최저 못 맞춰도 그냥 말짱 꽝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이해되셨죠? 이번 3개월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한테 바톤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길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마이크.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이제는 뭐 소장님이 워낙 말씀을 재밌게 하셔가지고, 예, 저는 그다지 재미가 없는 사람인데, 예, 최대한 저도 재밌게 텐션을 올려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셀필수학학원의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차재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예비고일 설명회만 이제 4번째입니다. 오늘이 4번째고 이제 윈터 전까지는 설명회 일정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똑같은 것만 또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4번째는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뭐 매번마다 이제 설명회를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게 제 컨셉인데 오늘은 말씀드릴 게 딱 2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고등학교 내신이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되냐, 이 출제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제 그 출제 원리 그런 것들을 제가 사례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겨울방학 이후에 3월까지 그리고 4월까지 해서 결국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가서 첫 내신을 잘 받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의 공부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 2가지를 간략하게 한 30-40분 정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면, 이제 작년에는 사실 저도 설명해야 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었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생겼죠. 네, 그래서 1년 동안의 이제 데이터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시험이 쉬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기출 자료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자료집 오늘 일찍 오신 분들은 좀 책자로 받으셨는데, 저희가 그게 이제 재고가 끝났습니다. 이게 작년 거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만든 거. 그래서 올해 거는 그럼 왜 안 주시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올해 것도 만들 겁니다. 근데 그 자료집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해설 작업까지 다 합니다. 기출 문제를. 그래서 학교 기출문제 해설 작업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 거는 아직까지 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한테 다 링크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그 책자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제 문자로, 오늘이나 내일 문자로 그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게 그것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올해 거를 보시면 올해 시험들이 대부분의 학교가 쉬워졌어요. 2023년, 2024년 기출과 2025년 기출을 비교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별의별 사건, 사고가 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첫 시험, 2번째 시험, 이제 3번째 시험까지 받고 앞으로 이제 남은 시험이 이제 2학기 기말 4번째 시험이 남았는데, 첫 번째 시험 했을 때 1학기 중간고사죠. 1학기 중간고사 때 이게 학교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제 5등급제에서 우리가 변별력을 잘 갖출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고민한 흔적들이 약간은 엿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을 너무 얕봤어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1등급이 없는 학교도 있었어요. 100점이 23%예요.
네. 그게 이제 화성고입니다. 네. 화성고 시험이 23년, 24년 되게 어려웠거든요. 고1 시험이 막 학교 평균 40점 이랬는데 100점이 23%예요. 네. 그럼 빵꾸가 나는 거죠. 하나 틀리면 바로 3등급, 뭐 거의 2등급 중후반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버렸고, 그리고 부훈고도 커트가 되게 높았고, 배경고가 1학기 중간고사 커트라인이 1등급 컷, 10% 컷이 95점이었어요. 네, 배경고가. 그러니까 하나 틀렸는데 몇 점짜리 틀렸냐에 따라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가 이제 갈린.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시면, 올해 거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 작년에 시험이 되게 쉬웠네. 네, 착각을 해요. 근데 내년에는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왜냐면 학교에서도 그거를 이제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이 된 게 뭐냐?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는 모든 학교가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까 배경고 예시를 드렸는데, 배경고가 1등급 컷이 중간고사가 95점이었거든요. 근데 기말고사가 79점이었어요.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근데 2학기 중간고사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래서 고루 좀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고 적당한 난이도 선에서 출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베스트한 지필평가의 1등급 컷은 80점대 후반입니다. 네, 80점대 중후반. 그래서 2개. 그게 10% 컷.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정도로 형성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근데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재시험을 엄청 많이 봤어요. 올해만큼 제가 재시험을 많이 준비를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배경고도 재시험을 봤고요, 1학기 때. 신성고는 문제 유출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그 6문제 재시험 보고 뭐 임시학부모 총회하고 뭐 그랬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사다난했던 첫 해였는데, 이제 고2 내신은 몰라요. 또 깜깜이죠. 왜냐면 고1 친구들이 고2 올라가니까 이제 또 새로운 걸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현재 고2, 그러니까 이제 예비 고3이 되는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수능형으로 내신을 출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학교 시험의 난이도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근데 이것도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개정교육과정 첫 해에서. 그래서 2학년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시험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 예비고1 학부모님들은 이제 선배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여름 때쯤에 또 한 썸머 요때쯤 돼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회를 하면서 이제 2학년 시험은 이렇게 나왔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수능형 내신. 아까 김창시 소장님이 강조드렸죠. 일반고 친구들 제일 좋은 전형은 교과죠. 근데 교과는 무조건 뭐가 있죠? 수능 최저가 있죠. 학교도 알아요. 그럼 학교에서 이제 추천해가지고 애를 보내놨는데,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내놨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지금은 2명밖에 못 추천하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2명을 추천해가지고 2명을 보내놨어요. 1차를 붙었어요. 다 됐어요. 근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 합격생 2명 정도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2학년 때 범위는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범위이다 보니까 수능까지도 고려를 해서 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의 형태가 대부분의 수능형 내신으로 출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2 내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 결국은 곧 수능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년 후년에 고2가 될 때도, 그때도 우리 친구들 고2 내신 정말 잘 준비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학교별 시험 난이도는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인근 지역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뭐 가장 어렵게 출제된 건 신성고고요. 그 다음에 동안, 평촌, 양명여고, 안양외고, 우성고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고,
이제 중상 난이도 정도 되는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해서 했는데 대체적으로 학교 시험이 예전보다는 쉽다.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 많이 출제되지 않았다. 네, 요런 정도를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는 아마 제가 설명해 하면서 한 번도 안 했던 걸 이제 할 건데 내신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하면 총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기본 중에 기본.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1, 2, 3, 4. 앞장.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교재나 프린트에서 단순하게 변형된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수능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문제. 여기 이제 조그만 글씨라서 이제 자료집 보시면 될 텐데 난이도가 높고요. 학교에서 준 게 없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외부 문제란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쭉 써놨는데 여기만 이제 2가지만 노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죠. 이게 1, 2등급 경계입니다. 내가 적어도 2등급 초반까지를 목표로 하면 이 2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이 2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이따 문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틀리면 안 되는지. 근데 결국 1등급이냐 2등급이냐 100점이냐를 가르는 거는 이 2가지에서 걸립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알아보러 가실게요. 자, 첫 번째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뭐 4번, 5번. 그럼 보시면 우리 친구가 고등수학을 좀 했다. 뭐 지금 상황에서도 선행을 좀 했다. 그러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기본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틀리면 안 되는데 요게 좌측에 있는 문제가 부흥고 올해 20번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총 문제수는 23문제였습니다. 부흥고가. 후반부에 있는 문제죠. 근데 그 후반부에 있는 문제가 어디 있냐? 부흥고가 1학년 친구들이 부교재가 있거든요. 부교재가 이제 뭐 시중교재가 아니라 자체 교재예요. 그럼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만든 교재인데 비교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겁니다. 부교재를 정말 잘 정리만 해놨다면.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맞추고 나서 이제 2등급이냐 1등급이냐의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가 20번이잖아요.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는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흥고 시험에서는.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고, 뭐 그다음에 우성고, 그다음에 뭐 안양외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틀리면 안 되고 이 뒤에 21, 22, 23이 어렵습니다. 거기서 갈리는 거죠. 자, 또 하나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안양외고 시험지입니다. 올해 안양외고 시험지인데 요 문제랑 요걸 보시면 안양외고 부교재는 올해 고쟁이거든요. 뭐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고쟁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숫자만 바뀌죠. 그러면 이것도 안양외고 학생 입장에서는 틀리면 안 되죠. 과천외고도 마찬가지예요. 과천외고도 자이스토리가 부교재인데 거기서 똑같이 나와요. 심지어 과천외고는 문제를 찍어줘요. 자이스토리가 아시죠? 자이스토리가 이만큼이거든요. 문항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 한 2, 3주 전에 표로 만들어서 필수 문항 해가지고 공지를 해요. 그럼 거기서 시험이 웬만하면 다 나와요. 네.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보여드린 게 이제 2등급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그러면 이제 1등급은 어떻게 되냐? 자, 똑같이 안양외고 시험지인데 안양외고 21번이었고요. 고쟁이의 스텝 3입니다. 근데 고쟁이 스텝 3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스텝 3 다 풀어봐야죠. 근데 이제 고쟁이라는 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텝 3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모의고사 4점짜리 중킬러 이상입니다. 외고생들 입장에서는
고통이에요. 내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스텝 3의 문제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일단 해놔야지만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는 거죠. 근데 안양외고는 찍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과천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자, 신성고죠. 일단 문제가 달라지죠. 그냥 이 문제부터 먼저 보시면, 이 문제가 이제 신성고도 부교재가 자이스토리였는데, 요 문제가 6월달 평가원 30번이거든요. 그럼 모의고사 30번은 전국 정답률이 평균적으로 얼마냐면 1%입니다. 99명이 틀려요. 100명 중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부교재에 있어요. 자, 신성고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신성고에서 1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문제는 그래도 풀만해요. 네. 뭐 모의고사 점수가 보통 92, 96, 100 이 정도에서 이제 커트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풀만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별이, 이걸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내버리면 변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신성고. 그리고 신성고 시험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신성고가 아까 제가 최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성고 시험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신성고는 단답형이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오고 객관식이 1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항수는 되게 적어요, 이 학교가. 뭐 20문제보다 다 언더로 들어가는데 한 8번, 9번부터 모의고사 3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수학이 좀 자신 없는 입장에서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신성고를 희망하시는 분들. 그래서 신성고 가실 분들은 정말 겨울방학 때 수학 공부 제대로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풀 줄 알아도 이걸 풀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신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본이고, 이거가 왜 이렇게 풀리는지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단순한 문제풀이 암기가 아니라. 비교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안양외고 같은 경우엔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숫자 바꿔서 똑같아요, 푸는 방식이. 그럼 이거 풀이만 외우면 돼요. 근데 신성고는 이 풀이 외운다고 해서 저걸 풀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배경고 보겠습니다. 배경고도 요 문제도 이게 학교 프린트에 나와요. 학교 프린트에 나왔던 문제고 2학기 중간고사로 나왔던 문제인데, 요 문제가 모의고사 30번입니다. 그리고 요 문제가 제가 유튜브에 한 5년 전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 문제 해설을 40분을 했습니다. 겁나 어려워요. 막 원이, 그냥 제가 이 문제 보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 원이 막 함수를 따라가다가 막 사이즈가 변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배경고 모의고사 30번 그대로. 그래서 제가 배경고 친구한테 이거 대비할 때 어떻게 했냐, 이 문제 풀이를 15번? 네.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프린트에 있는 문제 중에. 아예 외우게 시켰어요. 외워야 돼요, 시험 대비 때.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했냐? 맞췄어요. 네, 1분 만에 풀어요, 외우면.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자, 내가 정말 1등급으로 가고 싶다. 그럼 넘어야 되는 산이 있습니다. 뭐냐? 처음 보는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능력. 결국 실력이죠. 수학적인 내공. 그래서 이 수학적인 내공인데, 자, 배경고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2학기가 아닙니다. 1학기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가 컷이 확 낮아졌다고 그랬죠. 이유가 뭐냐? 외부 문제가 2-3문제가 나왔어요. 중간고사 때는 외부 문제가 없었어요. 다 프린트 변형. 그러니까 프린트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웬만하면 다 맞췄는데 외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수매싱이라는 교재에 있어요. 아시나요? 네,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수매싱을 그렇게 많이 풀어보진 않죠. 네, 막 되게 선호하는 교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건 풀어봤을 수도 있고 운 좋게 그 교재를 풀어봤으면 운이 좋았던 거고. 근데 아시죠? 우리 친구들은 문제집 사가지고 풀면 학교의 부교재다 혹은 학교에서 지정해준 교재다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풀고 정말 반복해서 푸는데 본인이 그냥 사가지고 문제집 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죠? 풀고 채점하고 해설지 보고 틀렸으면 정리하고 맞았으면 넘어가고 그러고 지나가요. 그럼 그런 문제집 푼 게 몇 권이 쌓여 있는데 이 문제가 기억이 날까요? 풀어봤어도 잘 안 나죠. 그냥 이건 순수 실력으로 푸는 겁니다. 신성고도 마찬가지. 이거는 시중에 없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만드신 거예요. 네, 이 문제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어야 되는 거죠. 부흥고가 작년에 무슨 짓을 했냐면 제가 짓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진짜 짓입니다. 뭐냐면 오른쪽 문제를 먼저 보시면 이게 고3 기출이거든요. 고3 기출. 그리고 이게 현행 교육과정의 수학 2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고1 걸로 변형해서 냈어요. 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이 문제를 풀어봤을까요? 안 풀어봤을 가능성이 더 높죠. 기껏 해봐야 이제 선행이라고 하면 선행할 때는 보통 많이 잘 돼 있어야 센 C 정도까지 하는 거고 입학하면 선행할 시간 없으니까 내신하기 바쁘고 근데 이게 심지어 최근 기출도 아니고 2017년도 기출인데 풀어봤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걸 냈어요. 이거는 대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보고 해석해서 이 기역, 니은, 디귿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냥 능력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출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유형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력을 올리는 공부가 있고요. 두 번째, 점수를 올리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별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뭐 2학년 거고 자, 그래서 결론 단순하게 문제만 가지고 난이도 평가하는 건 금물입니다. 왜냐? 아까 모의고사 30번 보셨죠? 근데 배경고 친구는 그 30번이 너무나 쉬웠을 거예요. 왜냐면 수도 없이 풀어봤으니까. 근데 만약에 배경고 기출문제를 다른 애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1등급 안 나옵니다. 아, 절대는 좀 그런데 거의 안 나와요. 왜냐?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30번이 한 2문제에서 많으면 3문제까지 들어가요. 배경고 시험이. 그럼 그거를 50분 안에 풀어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문제지만 보고 이 학교 시험 어렵다, 이 학교 시험 쉽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뭐까지 보셔야 되냐? 시험의 대비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강조드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단순하게 문제만 딱 보고 나서 이 학교 시험 어렵네, 이 학교 시험 쉽네 이거는 그냥 정말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인 거지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배경고를 다녀요. 근데 부흥고 시험지로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시험 점수가 안 나와요.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수업하고 학교에서 준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랑 다릅니다. 이 친구가 얼마만큼 학교 수업에 충실했고 학교에서 준 자료를 얼마만큼 많이 반복했고 얼마만큼 성실하게 공부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게 내신이죠. 그래서 내신에서의 경향 파악은 무의미합니다. 왜냐? 2024랑 2025가 달라요. 똑같은 부흥고여도 똑같은 배경고여도 다르고요. 결국은 뭐냐면 가능성과 효율성,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 학교 시험에 올해 이게 나올 것 같다는 걸 예측을 해야죠. 근데 그 예측은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콜라보가 돼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학교 가서 수업을 듣진 않잖아요. 저희가 학교 선생님 수업을 직접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친구가 갖고 온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산술기하를 강조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 자요. 열심히 하는 친구는 들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산술기하 평균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료 또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학교 내신. 그래서 저는 그걸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효율성은 뭐냐? 효율성은 어차피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 다 풀면 내신 시험 100점 맞나요? 네. 근데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모든 교재의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그러면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애들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가야죠.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누적해야죠. 그게 이제 학교 프린트가 될 수도 있고 학교 부교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갑자기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교과서로만 수업하시는데 그냥 칠판에 문제 써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한번 풀어볼까? 해가지고 줘요.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공부와 실력을 올리는 공부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자,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실력을 올리는 공부는 언제 해야 되냐면 주로 방학 때 해야 됩니다. 방학 때는 아직 내신이 확정되지 않았죠. 범위도 확정되지 않았고 문항수도 확정되지 않았고 선생님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부교재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력을 올리는 공부는 방학 때 많이 해놔야 돼요. 그럼 그 지표는 뭘로 평가하냐?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어차피 동등하게 전국에 있는 모든 고1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낯선 문제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얼마만큼 해결하고 까먹은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올리는 공부는 방학 때 많이 해놔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공부는 언제 하냐? 저는 시험 막바지 한 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커리큘럼을 항상 3월 커리큘럼, 4월 커리큘럼으로 나눠요. 저희는 4주 단위로 끊어서 가는데 3월 달에는 내신 정규라고 해가지고 내신과 관련된 중간고사와 관련된 걸 실력별로 수업을 쫙 해요. 그리고 4월 달에는 파이널을 해가지고 그 파이널을 하는데 파이널은 교재가 없습니다. 교재가 왜 없을까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교재 만들어 놓은 거 푸는 거는 4월 달엔 비효율적이에요. 그때 순간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작년 학교 프린트랑 올해 학교 프린트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다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4월 달 파이널 때는 다 프린트로 나갑니다. 순간순간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해서. 그래야 점수가 나옵니다. 자, 학교별 관리가 왜 필요한지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잠깐 보실까요? 왼쪽과 오른쪽. 잘 안 보이시죠? 실루엣만 보셔도 됩니다. 똑같죠? 네. 하나는 화성고 문제고요. 하나는 안양외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화성고 다니는 친구들과 안양외고 다니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체감 난이도는 어떨까? 이렇습니다. 화성고 친구들 저거 제가 내신 대비했던 문제인데 진짜 많이 틀렸어요. 네, 저 문제가 모의고사 21번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화성고는 아시다시피 부교재가 마플 교과서예요. 네, 마플 교과서는 개념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런 문제가 나왔죠. 안양외고는 이때도 2023년도 건데 부교재가 고쟁입니다. 이때도. 네. 그럼 어땠냐?
고쟁이에 똑같이 있어요. 저 안양예고 문제가 고쟁이에 똑같이 있습니다. 스텝 2에. 그러면 왜 안양예고 친구들은 이 문제가 쉬웠냐? 대비가 됐기 때문에. 아, 이거 나올 거야. 저희가 안양예고 친구들은 찍어줘요. 막바지 일주일은 자 이거 해가지고 고쟁이에서 나올 만한 문제 쫙 해가지고 찍어줘요. 그래서 그거 반복시켜요. 그래서 요번에 안양예고 1학년 친구가 100점이 나온 거예요. 찍어준 게 다 나왔거든요. 그 친구가 1학기 기말 때는 75점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모의고사라는 그 지표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최상위권이 아닙니다. 근데 대비가 잘 됐으니까 점수가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이 어려운 것과 대비가 어려운 건 달라요. 이거를 제가 한번 그냥 화두만 던지고 했었는데 요번 설명회에선 좀 보완을 해서 사례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비가 쉬운 학교의 대표적인 학교, 부교재 중심의 출제 또는 프린트 변형.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변형은 정말 단순한 변형입니다. 숫자 바꾸는 거, 형태 바꾸는 거. 그러면 대표적인 학교들이 안양외고, 백영고, 백운고 이런 학교들. 그래서 보시죠. 안양외고 실제 기출문제, 부교재 문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안양외고 친구들이 이걸 풀고 가서 학교 시험지를 딱 봤는데 이 문제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럼 잘 풀어요. 열심히 연습했으면. 어렵지 않아요. 백영고 프린트도 마찬가지고요. 백운고 프린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무난한 학교들도 있어요. 당연히. 대부분의 일반고가 무난합니다. 뭐 관양, 성문, 양명, 그 다음에 군포 쪽으로 가면 흥진, 삼본 이런 쪽들, 네. 인덕원 이런 친구들이 그냥 무난해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해봤자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이제 올해 관양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20번인데 요 문제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관양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이 스토리에 있는 문제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반복해가지고 하면 돼요. 물론 학교에서 주는 건 없어요. 학교에서 따로 뭐 챙겨주거나 프린트를 주거나 뭐 부교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부교재가 있어봤자 되게 쉬운 기본 문제들밖에 없는데 그냥 이런 기출들 많이 연습해가지고 학교 가서 보면은 관양고 시험 100점 맞는 거예요. 올해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도 100점 그냥 손쉽게 맞아오고. 그럼 여기는 이제 100점을 안 받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네. 대부분의 일반고가 그렇습니다. 현재에서. 자, 근데 이제 대비가 어려운 학교. 부교재가 있어요. 부교재가 있는데 이거는 부교재 문제를 그냥 풀이 암기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신성고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특목 자사고들. 뭐 동산고, 그 다음에 뭐 한민고, 북일고 이런 친구들. 그럼 부교재가 있든 아니면 학교에서 준 자료가 있든 그 문제를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응용한 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이 학교들은.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오히려 시험을 정말 잘 내시는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이걸 낼 때 함정을 파놔요. 암기식으로 공부한 걸 걸러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그냥 이 풀이 외운 애가 이거를 풀잖아요?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대비가 어렵죠.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의고사 30번 같은 것만 계속 연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애들 힘들어해요. 근데 대비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실력이 좀 높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런 학교들. 네, 꾸준히 연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시험이 어려운 거죠. 대표적인 학교가 부흥, 우성, 술입니다. 부흥고는 참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은 학생을 이제 부흥고 학생이 제일 많은데 저희 학원에 참 신기한 학교인 게 이 학교는 교과서로만 수업해요. 근데 시험을 저렇게 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부흥고 지금 1학년은 그나마 좀 덜 했는데 2학년 친구들 대비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그냥 고3 수능 수업하는 느낌이었어요. 내신 대비가 아니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러면 힘들죠. 내신 대비가. 이게 막연하게 준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안한 거거든요. 학교에서 나올 게 뻔한 문제를 내가 반복해서 완벽히 마스터했어. 그래야 아이들도 성취감이 있고 아 내가 좀 자신감이 있고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풀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옆에 있는 좀 수학 잘하는 애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집 풀고 있으면 나도 저거 풀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돼요. 그런 학교들이 부흥, 우성, 술입니다. 그리고 문제들도 보시면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우성고 문제고 부흥고 문제고 수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케이스가 뭐냐면 외부 문제 출제죠. 네. 그냥 내는 겁니다. 그냥 내는 건데 배경이 어렵게 내면 외부 문제 냅니다. 그래서 배경고 시험의 난이도는 쉬우면 외부 문제가 없고요. 어려우면 외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건 23년도 기출인데 이것도 외부 문제예요. 네, 프린트에 없던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내는 건데 이게 어머님들이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옳은 것의 개수를 있는 대로 고르라고 그랬거든요. 기역, 니은, 리을, 디귿, 리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 문제 안에 풀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한 문제 안에서 네 문제 푸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시간 소요가 되죠. 결국 내신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들 대비도 해야 되는데 시중 문제집에는 절대 이런 유형이 없습니다. 센, 블랙라벨, 뭐 기타 등등 모든 시중 문제에는 절대 이런 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이 유형은 뭘로만 대비가 가능하냐면 학교 기출로만 대비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그냥 짜집기 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복소수에 있는 거, 2차 방정식에 있는 거, 2차 함수에 있는 거 갖다 놓은 다음에 자, 옳은 거 골라봐. 이렇게 나와요. 그런 시중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루려면 학교 기출도 충분히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계산을 정말 지저분하게 내거나 올해 군포고 2학기 중간고사가 난리가 났거든요. 1등급 10% 컷이 69점. 네. 근데 정말 무의미한 계산 문제가 많았어요. 쓸데없는 계산 문제.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결론입니다. 5등급제 내신에서는 1등급을 무조건 지상 최대의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치밀하고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더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급간의 간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100점과 95점은 그나마 괜찮아요. 물론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근데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커지죠. 예전에 9등급제 하에서는 1등급이 4%였고 2등급이 11%였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10%와 34%잖아요. 이게 커요. 1이냐 2냐가.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만드냐? 결국은 컨텐츠랑 경험의 힘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받고 싶은 성적표가 이런 성적표잖아요. 이거 여기 보이시면은 이게 이 친구 보시면은 100, 100, 20, 20, 20, 20, 10, 올 100 학기말 성적표. 단 1점도 깎이지 않았어요. 학기말 성적이 100이에요. 네. 이 친구 아까 말씀드린 거 안양의 고치 100점 받았죠. 공통수학 토에서 원점수 100점.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게 이런 성적표잖아요. 그럼 이런 성적표 만들려면은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관리가. 내신에 대한 관리가. 수학 실력이 정말
너무나도 좋아서 어떤 시험지를 갖다 들이밀어도 100점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면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 케어해가지고 학교별로 맞춰서 마지막까지 시험 전날까지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뭐 이런 거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고2 친구인데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앞자리가 한 자리면 좋겠다. 여기 등수가 한 자리면 좋겠다. 만들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학생에게 오롯이 모든 걸 다 맡기고 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학생이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컨텐츠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대비를 하는데 기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학교 기출은. 그리고 저희는 학교 기출도 해설까지 다 작업하고 단순하게 시험지 형태, 뭐 자료집에 있는 시험지 형태뿐만 아니라 유형별로 분석한 것까지도 저희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컨텐츠는 저희가 기본적인 모의고사 기출 외에 숫자 변형, 형태 변형, 유사 주제 문항까지 다 대비한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부교재나 프린트가 딱 나오는 순간에 저희는 모든 친구들한테 학교 부교재 프린트 갖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갖고 와가지고 그거 다 일일이 복사를 하든 스캔을 하든 한 다음에 그거 다 분석해가지고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끌어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대비를 시켜요.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안양외고다, 안양외고 고쟁이다, 고쟁이로 확정됐다. 그럼 고쟁이 반복하면 고쟁이만 풀리냐? 아니에요. 고쟁이 숫자 변형한 것까지 저희는 다 풀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풀어야죠. 신성고다. 신성고면 어떤 거 풀려야 되냐면 모의고사 기출 풀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이스토리에 있는 거 당연히 풀어야 되고 그거를 더 어렵게 변형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찾아보면 저희가 찾아보면 어디에 많냐면 강남권 기출, 목동권 기출 이런 데 많아요. 근데 그 학교 시험 문제들을 다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거 저희가 찾아가지고 다 모아서 너가 해야 될 거 이렇게 주면 돼요. 그냥 내신 대비예요, 그게. 그래서 저희는 학교별로 전문으로 내신이 들어가는데 학교별로 반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거의 대부분 모든 학교에 다 나갑니다. 파이널 기간에 저희가 이제 학교 프린트나 부교재나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일일이 다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배경고 1학년 학교 프린트 연계 문제, 숫자 변형한 거 이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직전 보충 파이널 때 했던 거 이런 것들 시험 전날에 풀었던 거. 근데 이제 시험 부은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부은고는 교과서로만 수업해요. 그럼 저는 뭐냐? 찍어야 돼요.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찍어서 맞췄어요. 잘했죠. 네, 보통 쉽지 않아요. 이런 학교들. 그냥 이제 나올 것 같은 거를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해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시켜줘야 되고 막바지. 그래서 막바지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말에 보통 4월 말 5월 초에 보통 시험을 많이 보는데 4월 한 달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 친구들 자료 분석하고 안 되는 거 체크하고 그 안 되는 거 또 반복하고 그러면 이거 해봤으면 또 다른 거 해보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변형 문제가 하나만 있냐? 아니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계속 반복시켜야 돼요. 마지막에는.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파이널 모의고사도 저희가 이거는 이제 크게 의미는 없어졌는데 뭐 요번에 만들긴 할 건데 왜냐면 첫 해였다 보니까 첫 해는 아예 기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 제작을 해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했었고 그래서 이제 심화기출서라든가 뭐 파이널 리핏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학교별로 배공고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동탄국제고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한 거 네, 센처럼 이렇게 이제 만든 것들 연습을 다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신학기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희 학원을 다니시게 되면 중간고사 때까지 최소 3번에서 4번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등원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11월 달부터 다니거나 뭐 예전부터 다녔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프리윈터 기간에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개강을 하는데, 공통수학 개념이 좀 약하거나 실력이 좀 약한 친구들, 이 친구들 대상으로 6주 동안 빠르게 이제 공통수학을 반복하는 커리큘럼이 이제 진행이 돼서, 선행이 좀 느리다, 혹은 고1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 예전에 공부했다, 혹은 이제 좀 반복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선행을 너무 많이 나가 있는데 공통수학이 좀 안 한 지 오래됐다,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빠르게 6주에 걸쳐서 이제 기말고사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윈터로 넘어가는데, 시간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윈터에서는 정규반이 있고 특강반이 있는데, 정규반 같은 경우는 4개 레벨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4개 레벨 1%, 4%, 7%, 10% 해가지고 4개 레벨로 구별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도 맨 뒷장에 보시면 특강도 이제 되게 다양하게 개설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윈터 기간에 우리 친구들이 실력별로 완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8주 커리큘럼으로. 그 다음에 3, 4월에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저희는 윈터를 하는 학원이지만 장점이라면 장점인 게, 저희는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가 됩니다. 윈터 끝나고 단절이 돼서 내신을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 학교 내신을 다 대비할 거고, 어제도 이제 그런 전화를 한 통 받았었는데, 뭐 내신 대비 안 된다고 그래서 내보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단 한 번도 학생이 제 발로 나가기 전까지 내쫓아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저희는 다 해드릴 겁니다. 내신 대비 확실하게 해드릴 거고, 자료 다 만들어 드릴 거고. 그래서 3월 4주 동안의 커리큘럼은 이제 실력별로 중간고사 범위만 집중적으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최고난도 문항학습부터 내신 필수 유형까지 이렇게 이제 병행이 되고, 이것도 레벨별로 다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학교별 전문반 수업을 필요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별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내신 관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월 4주 동안에 시험 대비 파이널을 진행해서, 요거는 학교의 시험 일정이라든가 범위, 그리고 뭐 출제 어떻게 될지, 자료들, 뭐 부교재, 프린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 3월 말쯤에는 다 발표가 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입수가 되면 저희가 빠르게 자료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 내신 대비 하는 거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저희가 이제 윈터스쿨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다 같이 진행하는 윈터스쿨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만 집중적으로 하는 윈터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할 때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인 포맷은 관리형 독서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형 독서실 프로그램에다가 국어, 수학, 영어 수업을 전부 다 듣고 싶다라고 하면 국수형 윈터스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수학만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고 뭐 국어, 영어는 혼자서 하던가 아니면은 외부 학원을 다니겠다라고 하면은 수학 집중 윈터스쿨로 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학 집중 윈터스쿨은 비교를 해드리자면, 여기서의 정규반과 여기서의 정규반은 똑같아요. 근데 국수형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업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학 특강이 선택입니다. 근데 수학 집중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정규반에다가 특강 학령자가 필수입니다. 그래야 관리형 독서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이 돼 있다는 거. 요거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홈페이지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정규반, 그 다음에 뭐 관리형 라이브러리 이런 건데, 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제 관리형 라이브러리 했을 때 뭐 다른 학원 외출이나 조퇴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머님들이랑 저희가 다 소통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학원과의 영어 학원을 가야 되는데 화목에 나가야 된다, 저녁에 수업이 있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후에도 특강이나 뭐 이런 거 겹치지만 않으면, 수업 시간만 겹치지만 않으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라이브러리 보시면은 이제 나가시면서 혹시 시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셔도 됩니다. 예, 재수생이 종강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리모델링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저희가 12층에 확장을 하고요. 요 건물 12층에 네, 확장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건 아직 확정까지는 아닌데 지금 현재는 이제 약간 칸막이 있는 독서실로 돼 있는데 저거를 책상을 싹 다 교체할까 고민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생들이 저 공간에서 본인 자리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본인 수업 시간 되면 이제 수업 강의실로 이동해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교무실 가서 선생님이랑 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의 관리까지 다 진행을 할 거고 출결 관리나 뭐 외출, 조퇴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할 거고 라이브러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까지가 의무 등원입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가 의무 자습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다른 학원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외출이나 조퇴가 가능하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정규반 겨울방학 관련한 거 있고 요게 이제 요것도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돼 있는데 일주일 시간표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수학 집중 윈터스쿨 기준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건 샘플입니다. 샘플이라서 각자의 수업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표나 이런 건 달라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게 수학 집중 윈터스쿨이면 그러면 학원에 있는 시간은 수학 공부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네, 자습 가능합니다. 다른 과목 공부해야죠. 국어 영어 해야죠. 탐구해야죠. 네, 그래서 뭐 인강 듣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게 이제 하는데 다만 와이파이는 없습니다. 네, 와이파이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다운을 받아서 와서 우리 친구들이 인강 듣거나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고 이제 요게 이제 3월입니다.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개강하는 반들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3월 달에 첫 번째가 이제 부흥고반, 그 다음에 배경고반, 형천고반 이렇게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명여고, 신성고, 우성고 네, 이렇게 이제 개설이 될 거고 이렇게까지 안양외고. 그 다음에 저 동산고, 한민고, 북일고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좀 빨라요. 저 학교들은 1학기 때 공수1, 공수2를 합니다. 네, 내신을. 그래서 이제 저반은 독자적으로 이제 주말에 운영을 할 거고 여기 이제 말씀드린 반들이 개설이 되는데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1등급이 다 보장이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미 완성형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자체가 10% 안에 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1% 반에 1%가 되고 싶다. 그냥 100점, 전교 1등 약간 이런 게 되고 싶다. 그래서 학교별 반 외에 1% 클래스는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친구들, 현재 1학년 친구들도 1% 반이 개설이 돼 있고 그 반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교 1등입니다. 전교 1, 2등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그래서 저 반 같은 경우는 학교에 관계없이 정말 이제 심화 문제 그리고 정말 고난도 문제 그러면서 정말 실수 안 하고 시간 내에 빠르게 풀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반이 1% 반이고 그 다음에 학교별 전문반 외에도 다른 학교들도 저희가 연합반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레벨별로 나눠서 수업을 할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학교별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 수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군고 학생인데 배군고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여기 안에서 본인의 실력에 맞는 거 들으면서 동시에 그 배군고에서 나온 프린트들이 있어요. 배군고 프린트를 주거든요. 그럼 그 프린트와 관련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다 주고 저희가 다 개별 관리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월 달에 개설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학교별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정말 극상위권은 학교별 반을 추천하지 않고요. 1% 반에서 수업을 듣는 게 낫고요. 상위권, 중상위권에 맞춘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1등급과 2등급 경계에 서 있는 친구들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등급 정도. 네, 그래서 저희가 레벨 테스트 통해서 우리 친구가
이미 수학 실력이 정말 극상위권이다. 충분히 이제 실력이 완성돼 있다. 그럼 저희가 1% 반으로 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조금 애매한데 조금 해야 되는데 너 여기 근데 우리 배경고인데 배경고 반에서 좀 연습해가지고 학교 이렇게 하자. 네, 그래서 레벨 자체는 이 학교별 전문반 같은 경우는 레벨이 1%와 4% 정도 중간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수업의 난이도는. 근데 그 학교에 맞춰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기 약한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요 기본반에서 하면서 이제 연습 많이 시키고 훈련 많이 시키고요. 네. 그리고 학교별 반도 지금 제가 저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반할 수도 있습니다. 분반돼서 개설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력별로 고안해서 뭐 부흥고 1학년인데 실력 A반, B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잘하는 친구들 조금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그거는 추가적으로 개설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머님들이 뭐 저도 그랬지만 저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저는 당연히 스카이 아니면 안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경교외고를 나왔고 대학교는 이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당연히 스카이 가는 줄 알았어요. 네, 외고 들어갈 때. 근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해서 성대 경영을 갔는데 처음엔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 저 생각 갖고 있어요. 말로 안 해도. 근데 막상 고등학교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촌 지역 권내에서 중학교에서 내신이 뭐 200점 만점에 190, 최소 197점, 8점 이상 되는 친구들 비율과 전 과목 1등급 받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탈락해요. 고등학교 와서 전 과목 1등급 받는 비율이 10분의 1만 살아남는 거죠. 이제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혹여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근데 1학년 친구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의욕적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다가 중간고사 조금 아쉽고 기말고사까지 조금 아쉽고 그래서 1학기 학기말 성적 딱 받았는데 뭐 1등급 2개에 2등급 2개에 3등급 하나 있고 막 이러면 와 혼란이 와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힘드시고 저희도 힘들어요.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수학은 1등급이 나왔는데 통합과학이 3등급이 나왔대요. 그래서 과중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이제 저한테 한 2시간을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이해는 돼요. 그게 과학 중점이 과학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제 생각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도와주셔야 되고 저희도 돕고 당연히 학생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아이들 스스로 뭐 했을 때 잘 아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너무 좀 세게 얘기하시면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 친구가 제대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면 적당히 봐줄 건 봐주더라도 허용할 건 허용해주고 잡을 거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길로 잘 나가게 협업하는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학생들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뭐 서울대라든가 연고대라든가 이렇게 학종이나 학생부 교과나 이런 걸로 가는 친구들 보면 슬럼프가 없던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서울대를 간 친구도 슬럼프가 있었고요. 연고대를 간 친구도 슬럼프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스무스하게 간 경우가 거의 없단 얘기예요. 그럼 그 슬럼프를 어떻게 잘 극복을 시키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역할이 크지 않나.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친구들이 요렇게 의대 간 친구입니다. 친구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근데 성결대 간 친구는 이렇게 했죠. 이런 노력의 차이, 이건 학생들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겨울방학 그리고 3월, 4월까지 내신에서 1등급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차례는 말씀을 해드리고요. 윈터 저희 뭐 설명회 이제 오늘이 예비고일 마지막 설명회여서 윈터 요거는 이제 수학 집중 윈터든 그 다음에 그냥 국영수 윈터든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또 아이들이랑 뭐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또 아이들이랑 얘기해 보셔야 되잖아요. 학생과의 또 협의가 필요하니까 제가 월요일까지 월요일 저녁까지는 등록을 해주시면 사전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사전 등록 해주시면 저희가 10% 할인해 드리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